유니버셜 유큐타로 테라트. 유니버셜 유큐타로란 기존의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에 유큐타로를 가미한 것으로 일반 유니버셜 타로를 사용하듯 하면 되고, 유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유니버셜과 유큐를 동시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타로이다. 유큐는 5천년 전부터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치기 위한 방편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녔으며, 5천년 전 중국 최초의 왕인 복시가 바닷가에서 육지로 나오는 거북이 등의 이상한 모양이 새겨진 것을 발견하고 팔귀인 건태리진 손감간손의 모양을 완성하였다. 그로부터 다시 가불병정 무기경 신임계인 십천간을 발명하였고, 유큐학과 사주명리학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망치 유큐는 인간과 함께 성장을 거듭해온 기륭화복의 첨단이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폰 무료 어플인 하늘 도마뱀 유큐 앱을 설치하면 유큐의 명반을 즉석에서 산출하므로 일일이 표를 찾아 작성하던 번거로움이 없어졌기에 그만치 유큐를 통한 미래의 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유니버셜 웨이트의 사용법은 아래의 설명서를 보고 참고하시거나 본인이 사용하던 방법을 쓰면 되고, 유큐는 상담자가 뽑은 카드 중에서 상괴와 하괴의 두 가지 카드를 사용한다. 유큐의 명반을 작성하려면 상괴와 하괴, 그리고 동요가 필요하다. 만일 상담자가 뽑은 카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빨간색의 하괴가 나왔다면 그것에 표기된 동요를 사용한다. 그리고 다시 검은색의 상괴를 뽑았다면 동요는 필요치 않고 상괴로서 사용한다. 즉 처음에 뽑은 상괴와 하괴의 두 장만으로 유큐의 명반을 작성하게 된다. 1. 메이저 카드 22장, 마이너 카드 56장으로 총 78장의 구성. 0. 광대 THEFOOL 윤왕 유랑 시작. 창조적 힘. 위험. 모험. 1. 마술사 THEMAGICAN 창조. 미완성. 2. 여교황. 독신녀 THEHIGHPRIESTESS 지혜. 3. 여제. 풍요 THEEMPRESS 발전 너그러움. 4. 황제. 안정 THEEMPEROR 지배. 권위 통치 5. 법왕 THEHIEROPHANT 원조. 원칙주의자 6. 연인사랑 THELOVERS 결합. 과거. 현재. 미래. 불륜 7. 전차역마 THEGHARIOT 승리. 흑백 균형. 8. 힘과 인내 THESTRENGTH 의지. 정신적인 힘. 욕망. 9. 은둔자 THEHERMIT 탐구. 세속박. 등불 지혜. 10. 운명의 바퀴 WHELFORTUNE 기회. 임기응변. 변동 11. 정의 JUSTICE 균형. 정의. 법수호. 악과 부정을 징벌한다. 12. 실현의식이 THEHANGETMAN 희생을 감수. 교훈 13. 저승사자 DEATH 종말. 실패. 파멸 14. 절제 TEMPERANC 정화. 조정. 융합. 호감에서 애정으로 변한다.
15. 악마 THEDEVIL 속박. 타락. 욕망의 포로 16. 탑. 타격 THETOWER 분쟁. 대립. 사고 17. 별 THESTAR 희망. 소망 성취. 창조력. 이상적인 상대 18. 달 THEMOON 불안. 설레임. 애매모호한 상황 19. 태양 THESUN 생명. 발전. 강인한 체력 20. 심판 JUDGEMENT 부활. 운이 열림. 기적. 재회 21. 세계 THEWORLD 달성. 완성 전성기. 정신적 고조. 2.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의 종류. 내용 속성 참고 지팡이 완지 창조력의 불꽃 직업 화컵 컵스 감정의 물줄기 사랑 소검 소즈 지성의 칼날 결단 풍 펜타클 펜테컬즈 물질적인 기반 G. 마이너 카드는 각 14장이며 1에서 10가지의 숫자와 코트 카드가 4장씩 들어있다. 메이저 카드 22장 공번. 바보 카드 젊은 사내가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다. 이 카드의 주인공을 광대, 나그네라고 부르며 긴 지팡이에 보찜을 묶어 어깨에 걸치고 손에는 백장미 한 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절벽이 있는 것도 모르고 발치에는 여행의 동반자인 개가 따라오고 있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꿈에 부풀어 걸어가고 있다.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 생각이 없거나 주의력 결핍, 현실성 저하, 의지력 부족 등을 상징하고 미래에 대한 순수한 희망과 새로운 기대에 가득 차 있어 어떤 일이라도 추진하는 용기, 위험과 두려움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 의외의 성공을 이끌어내기도 하다. 무모하지만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삶의 긴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충실한 동반자인 개의 도움도 받을 테니까. 키워드. 시작, 첫걸음, 출발, 입학, 취직, 개업, 나그네, 여행자, 자유, 모험, 순수함, 단순함, 소박함, 어리석음, 성급함, 경솔함, 사치, 방종, 미성숙, 불완전함, 불합리함 3. 1번. 마법사 당당하고 여유로운 표정의 한 남자가 흰 옷에 붉은 가운을 입고 오른손은 지팡이를 위로 향해 들고 왼손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다. 이 남자를 마법사라고 부르는데 마법사의 머리 위에는 메비우스의 띠가 허리에는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 우로보로스가 둘러져 있다. 사각의 테이블 위에는 마이너 카드의 네슈트인 지팡이 완드 컵 소드 동전 펜테컬이 놓여 있는데 이것들은 불, 물, 공기, 흙 등 우주를 구성하는 사원소를 상징하며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갖가지 일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는 붉은 장미와 하얀 백합이 아름답게 피어 있다. 마법사 머리에 메비우스의 띠는 마법사의 영리함과 무한한 능력을 의미하고 허리에 뱀 우로보로스 역시 마법사의 강한 인내력과 지구력을 상징한다. 이 젊은 마법사는 연금술사라고도 하는데 그는 계획을 현실화시키는 능력,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자임을 뜻한다. 더불어 그의 양손의 상징은 하늘과 땅 사이의 중재자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 또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자임을 상징한다. 하지만 자기 과신이 너무 지나쳐 이를 실패할 수 있으니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하며 너무 똑똑하고 영리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다. 키워드: 창조, 창의력, 아이디어, 능력, 성공, 달성, 계획의 실천, 현실화, 시작, 정렬, 완벽함, 결실, 만족, 획득. 4. 2번 여사제 카드. 젊은 여인이 세 가지 모양의 달을 의미하는 왕관을 쓰고 각각 B와 J가 크게 씌어있는 검은색 기둥과 흰색 기둥 사이의 의자에 앉아 있다. 가슴에는 십자가가 그려진 흰 옷을 입고 있고 그 위에 파란 베일을 두르고 있다. 그녀의 손에는 토라토로라는 글귀가 적힌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여인의 뒤에는 장막이 쳐져 있는데 다산의 상징인 석류가 그려져 있다. 장막 뒤로 바다가 보이고 발치에는 노란 초승달이 세워져 있다. 이 여인은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교단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최고 위치의 고위 여사제인데 가녀린 외모지만 손에는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지혜, 위대한 법, 모세 오경을 뜻하는 토러를 들고 정면을 바로 보고 있으며 이 모습에서 당당함과 냉정함, 지적인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다. 여사제의 뒤에 있는 기둥 중 흰 기둥은 긍정적인 삶을 의미하고 검은 기둥은 부정적인 삶을 의미하다. 여사제가 그 사이에 앉아 있는 것은 긍정과 부정을 모두 포용하고 중재하며 함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여사제는 이성적 판단을 하는 직관력이 뛰어난 여인으로 주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신비주의에 감싸인 비밀스러운 사람으로 이중성과 비밀을 감추고 있음을 상징하기도 하다. 키워드: 여성적, 신비함, 정신적, 편안함, 평화로움, 평온함, 주원자, 여유로운, 지식, 지혜, 이해심, 자존심, 비밀, 판단, 신비, 평등, 자비, 사랑, 완벽, 결백, 통찰력, 직관, 상식, 안정. 5. 3번 여황제 카드. 황금빛으로 물든 밀밭과 푸른 나무 숲 사이에 여황제가 비스듬히 앉아 있다. 머리에는 월계관과 12개의 별로 이루어진 왕관을 쓰고 왕권의 상징인 황금호를 들고 있고 여성성을 상징하는 석류 무늬의 옷을 편안히 입고 있다. 여황제가 앉아있는 소파 밑에는 금성 비너스의 상징, 이 그려진 하트 모양의 베개가 있고 옆으로는 작은 물줄기가 휘어져 흐르고 있다. 여황제 카드를 보면 전체적으로 풍요로움이 넘쳐나는데 잘 익은 밀밭이며 울창한 푸른 숲과 옷에 그려진 석류 등은 풍성한 수확과 풍요로운 결실, 풍족한 삶을 뜻하고 여성의 왕성한 생식력과 다산을 상징한다. 화려하고 편안한 의상과 자연 속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여황제의 모습은 외향적이고 거침없으며 또 여유롭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머리에 쓴 별 모양의 왕관과 손에 든 홀은 권력을 상징하고 여황제의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며 여황제와 여사제는 타로 카드에서 대표적인 여성 캐릭터인데 두 카드의 뚜렷한 차이는 여사제가 무의식과 영혼을 나타낸다면 여황제는 선천적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며 여사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통찰력을 추구한다면 여황제는 활동적이고
물질적 욕구에 충실함을 보여준다. 키워드 권력, 힘, 능력자, 평안함, 물질적, 풍요로움, 풍족함, 만족스러운, 부유한, 결실이 있는, 임신, 출산, 취직, 발전하는, 다산, 고귀한, 우아한, 여성스러운, 매력적인, 육체적 매력, 화려함, 건강함, 행동적, 성공. 6. 4번 황제 카드. 황제가 루비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황금빛 왕관을 쓰고 오른손에는 앙크앵크 십자가 모양의 호를 들고 있다. 왼손에는 보주를 들고 있고 황제는 단단한 암석으로 된 거대한 왕좌에 앉아 있는데 왕좌를 살펴보면 의자의 좌우 팔걸이와 등받이에는 순양의 머리가 조각되어 있고 황제 뒤로는 바위산이 병풍처럼 있으며 작은 냇물이 흐르고 있다. 앞에서 본 여황제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에 반해 황제는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앉아있는 모습은 타고난 권력이 아닌 본인의 힘으로 권력을 가졌음도 보여준다. 여황제가 애정이 넘치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면 황제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차갑고 권위적인 모습의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보석이 박힌 왕관과 보주, 앙크 십자가 모양의 홀은 그가 권력과 재물, 명예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계획하고 실행하며 굳건하게 끌고 나가는 배짱과 지도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앙크 십자가는 생명과 불멸을 상징을 하고 황제의 턱수염은 권위, 붉은 망토는 권력, 의자에 장식된 순양은 대중, 인맥, 금전의 풍족, 행운 등을 상징한다. 키워드 권력, 힘, 권위, 지배력, 리더십, 관직, 명예, 명성, 실력자, 능력인은 불굴의 정신, 강한 정신력, 현실적, 육체적, 재물, 성공, 자존심, 행동하는, 당당함, 희망적인 미래. 7. 5번 교황 카드. 카드 중앙에 삼중관을 쓰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왼손에는 삼중 십자가 모양의 호를 들고 오른손에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 이 사람은 교황인데 교황의 앞에는 2명의 사제가 서 있고 그의 양옆에는 2개의 큰 기둥이 서 있는 것이 보인다. 두 사제 사이에는 2개의 열쇠가 놓여 있다. 삼중관과 삼중 십자가 모양의 홀은 교황의 권력을 상징하며 교황은 신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고귀한 신분으로 결혼의 증인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조언을 해준다. 교황은 4번 황제와는 달리 이성이나 재물, 유행에 둔감하고 융통성이 부족한데 학식이 깊고 종교적 교리에 따라 신에게 복종하며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전통을 잘 지키는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의 의미를 부여한다. 교황의 양옆에 있는 2개의 큰 기둥은 빛과 어둠, 선과 악, 남과 여 등 대비되는 모든 것을 상징하고 교황은 둘 중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공평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교황 앞에 선 2 사제는 조언을 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열쇠는 사람들이 조언을 구할 때 교황이 문제 해결의 답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믿음, 정신적 조언 상담 정신적 권력, 정신적 지주, 이해심, 사려 깊고 심사숙고하며 도덕적이고
전통적인 깊은 학식, 공부하고 연구하는 지혜와 지식. 8. 6번 연인 카드. 하늘에 밝은 태양이 빛나고 그 아래에 태양을 등지고 선 천사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두 연인을 향해 두 손을 벌리고 축복을 하고 있다. 두 연인은 벌거벗은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푸른 대지 위에 서 있다. 여인의 옆에는 사과 나무에 뱀이 휘감고 남자의 옆에는 불이 붙은 나무가 서 있다. 카드 중앙의 천사는 인간의 영혼을 주관하는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대천사 라파엘인데 남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성숙한 관계의 힘을 상징한다. 벌거벗은 두 여인은 아담과 이브를 상징하며 이브 뒤에 사과 나무는 선악과이며 뱀은 이브를 유혹하는 사탄을 상징한다. 아담 뒤에 나무는 생명의 나무로 나무의 불은 12개의 별자리를 상징한다. 카드 속 연인은 사랑을 하고 있지만 질문에 따라서는 삼각관계, 불륜, 육체적인 탐욕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의 질문을 신중히 분석해야 하다. 또한 연인 카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해석으로만 보아선 안 되고 주변 카드를 잘 살펴서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한다. 키워드: 사랑, 자비, 우정, 화합, 결혼, 약혼, 좋은 궁합, 육체적 사랑, 대인관계, 좋은 파트너, 동업자, 매력, 선택, 기회, 갈등, 현혹, 유혹, 통과, 승리, 기쁨, 아름다움, 수확, 결실, 도움, 설렘, 만남, 애인, 이별, 이혼, 변심, 배신. 9. 7번 전차 카드. 빛나는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월계관과 별 모양의 금관을 쓴 위풍당당한 장군이 하얀 스핑크스와 검은 스핑크스가 모는 전차를 타고 있다. 장군이 입고 있는 갑옷의 양쪽 어깨에는 얼굴 모양의 초승달이 장식되어 있고 전차에는 팔각형과 오각형의 별들이 그려진 하늘색 커튼이 쳐져 있으며 앞에는 날개 달린 둥근 원반이 붙어 있다. 이 카드는 전차의 이미지처럼 진취적인 기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배짱 있게 밀고 나가는 상황을 뜻하며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황제 카드와 더불어 전차 카드는 남성의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만 황제 카드가 자신이 이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 힘을 발휘한다면 전차 카드는 황제가 되기 위해 또는 황제를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나 기존의 체제를 바꾸고 변화시키며 투쟁하고 전쟁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겠다. 흰색과 검은색 스핑크스는 여사제 카드의 두 기둥과 비슷한 상징성을 띠는데 검은 스핑크스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야심찬 욕망의 부정적인 모습이라면 하얀 스핑크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긍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양면적인 욕망을 잘 조절해야만 전차는 앞으로 잘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각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갑옷의 두 얼굴 역시 앞으로 그가 겪어야 할 선택의 과정을 암시하는데 자신의 마음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는 동안 주변을 살피고 배려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 많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키워드: 행동,
추진력, 적극적, 진취적, 돌진, 노력, 행동하다, 승리, 성공, 장애 극복, 떠나다, 이동, 개척, 여행, 패배, 실패. 18번 힘카드. 이 카드의 그림을 보면 힘이라는 이름과 상반된 이미지로서 온화한 인상의 여인이 숫사자를 강아지 다루듯 가볍게 제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습은 힘으로 사자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용기, 부드러운 포용력으로 강한 숫사자가 스스로 복종하게 만드는 무한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며, 여인의 머리 위에 메비우스 띠는 여인의 부드러우면서도 무한한 힘을 상징한다. 앞에 전차 카드가 돌파력, 추진력, 배짱, 모험, 빠르게 밀고 나가는 힘과 용기의 리더십이라면, 힘 카드는 의지와 담대한 자신감,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포용력으로 주변을 이끌고 함께 나가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즉,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면서 상대를 관대한 포용력으로 복종시키는 힘을 뜻하고 있다. 키워드: 부드러운 포용력, 복종, 의지력, 응집력, 용기, 자신감, 극복, 도전, 인내력, 정신력, 에너지, 무한한 힘. 9번 은둔자 카드. 백발머리에 수염이 하얀 노인이 등장하는데, 왼손에는 긴 지팡이를 짚고 오른손에는 육각형 별이 밝게 빛나는 등불을 들고 있다. 망토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는데, 눈 쌓인 산 위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이 세상을 홀로 등지고 살고 있는 현자 또는 도인의 모습처럼 보인다. 그는 정신적인 지도자, 지혜가 뛰어난 사람, 영적으로 인도하는 현자로서 누군가에게 조언자 또는 상담가 역할을 해주는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사람이라 하겠다. 0번 바보 카드에서 젊은이가 바로 앞 절벽을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하게 발을 내딛는 모습과는 달리, 이 카드의 노인은 비록 눈 덮인 산 위에 서 있지만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와 길을 밝혀줄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중하고 진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1. 타로 카드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으로는 교황과 은둔자가 있는데, 만약 학부모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요새 우리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면, 교황은 아들에게 근엄한 표정으로 학생의 본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며 훈계를 하거나 따분한 설교를 하겠지만, 은둔자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 자신이 하고 싶은 게임을 열심히 하거나 이것저것 열심히 해서 본인에게 맞는 재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해 줄 것이다. 또한 은둔자는 제 아무리 인생에 통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세를 등진 사람으로 외로움과 고독을 상징하기도 하다. 키워드: 심사숙고, 탐구, 연구, 공부, 침묵, 내적인 생활, 자기 통제, 정신력, 조언자, 상담자, 멘토, 교육자, 카운슬러, 은둔자, 도사.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이 카드에는 매우 다양한 상징들이 나오는데, 연금술이나 이집트와 그리스 신화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수레바퀴 위에는 스핑크스가 긴 칼을 들고 앉아 있고, 바퀴 아래에는 사람의 몸에 자칼에 머리를 한 죽음의 신 아누비스가 있으며, 바퀴 옆쪽으로는 그리스 신화의 티폰을 상징하는 뱀이 자리 잡고 있다. 카드의 네 모서리에는 각각 사람, 사자, 독수리, 황소가 책을 펴들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마이너 카드의 사원소를 상징하는 검, 지팡이, 컵, 동전을 상징한다. 바퀴 가장자리에는 TARO라는 글자가 씌어져 있는데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맞물려 TAROT라는 단어가 되어 회전하는 바퀴와 같이 계속 반복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카드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죽음을 맞이한 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윤회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12. 바보 카드가 시작을 상징하고 죽음 카드가 종결을 상징한다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시작과 종결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이 카드는 밝음과 어둠, 선과 악의 이중적인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것 자체만으로 기룡은 판단할 수 없고 주변 카드에 따라 반복되는 상황이 행운인지 불행인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주변의 카드가 좋다면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나쁜 상태로 전환되어 진행될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다. 키워드 반복, 운명, 윤회, 순환, 운명적인 만남, 첫 눈의 반함, 우연한 기회, 갑작스러운 일. 11번 정의 카드. 이 카드 속 여인은 그리스 신화의 정의의 여신인 디케, 다이크이다. 그녀를 보면 오른손에는 칼을 높이 세우고 있고 오른손은 저울을 들고 있다. 칼은 적극적이고 엄정한 권위와 정의를 상징하고 저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의미인데 정의 카드는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는 카드라고 하겠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여 현명한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다. 주변의 카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사적인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반면에 주변의 카드가 부정적이면 너무나 기계적이고 원칙적이며 강한 냉정함으로 인해 외면당할 수 있다는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애정의 문제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면 자신이 한 번 사면 상대가 한 번 사야 하고 작은 돈도 따지는 철저히 계산적인 만남일 수 있다. 키워드 공평, 균형, 평정, 평행, 재판, 심판, 정의, 공정, 정직한, 완벽한, 빈틈없음, 정당한 결과, 옳은 결정. 13. 12번 매달린 남자 카드. 한 남자가 T자형 십자가의 오른쪽 다리를 묶인 채 거꾸로 매달려 있다. 왼쪽 다리는 구부리고 있으며 양손은 뒤로 묶여 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괴로워하거나 두려운 표정이 전혀 아닌데 여유롭고 평온하며 머리 뒤에는 후광까지 있다. 어쩌면 이 남자는 스스로 원해서 발이 묶였을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세상을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있음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 나서기보단 멀리서 바라보는 방관자의 자세를 띠기도 할 것이다. 머리 뒤의 후광은 깊은 고뇌 뒤에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석하면 좋겠다. 이 남자가 매달려 있는 T자형 십자가는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인데 현재 이 남자가 다리가 묶여 활동이 정지되어 있지만 십자가가 생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키워드 정지, 침체, 실현, 포기, 사서 고생하는, 조용히 단념하는, 신중하게 고민하는, 결정을 미루고 망설이는 과도기. 13번 죽음 데스카드 죽음 데스카드는 타로 카드 중 가장 두려운 이미지와 강한 메시지를 지닌 카드인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카드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불길한 징조로 자주 나타나곤 하는데 이 카드가 죽음을 상징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면적인 내용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과 새로운 시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검은 갑옷을 입은 해골의 모습의 죽음의 신이 등장하는데 백마를 타고 검은 바탕에 백장미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있다. 14. 그의 발 아래에는 이미 죽임을 당한 왕의 시신이 있고 주교가 그의 앞을 막고 서 있으며 무릎을 꿇은 처녀는 죽음의 현장을 부정하듯 고개를 돌리고 있지만 아직 죽음을 모를 나이인 어린아이는 꽃을 들고 죽음의 신을 쳐다보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카드는 공포심과 두려움 그리고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 다음에 탑 카드에는 두 개의 탑 사이에 태양이 환하게 떠오르고 있으니 죽음이 끝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후에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카드 역시 주변의 카드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 일의 결말을 짓는 상황일 때 주변의 카드가 긍정적이면 일이 잘 마무리되고 긍정적인 시작이나 변화를 맞이하게 되지만 주변의 카드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으로 마무리되고 부정적인 시작이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키워드 죽음, 종결, 결말, 파괴, 파멸, 극단적인 변화, 전환점,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국면, 과거의 종결, 관계가 끝남, 실패, 이별, 이혼. 14번 절제 카드 이 카드에는 날개를 활짝 핀 천사가 등장한다. 그는 물가에 서서 한 발은 물에 담그고 있고 한 발은 돌을 딛고 서 있는데 하나의 컵에서 또 다른 컵으로 물을 붓고 있다. 그의 머리에는 찬란한 후광이 비치고 있는데 뒤에는 황금빛 왕관이 빛나고 있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으며 천사의 이마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원이 빛나고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그려진 흰 옷을 입고 있다. 15 절제 카드는 정의 카드와 닮아 있으면서도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의 카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라면 천사가 두 컵에 물을 섞는 것에서 잘 보여지는데 물은 감정을 나타내고 서로 다른 성질의 두 물질이 한데 섞여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절제 카드는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을 잘 다스리며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중용을 지키고 욕망과 분노를 통제하고 조절하도록 노력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변을 배려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주변의 카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양쪽을 계산하는 이중성으로 인하여 곤경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키워드 중용, 조화, 화합, 소통, 절충, 통합, 연합, 동업, 수용, 포용, 평행, 겸손, 절제, 인내, 적응, 양면성, 이중성.
15번 악마 카드. 이 카드에는 전형적인 악마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소처럼 뿔이 달린 머리에 박쥐의 날개가 달려있고 얼굴엔 염소처럼 생긴 반인반수의 모습을 한 악마이다. 악마라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진 오각형의 별로도 알 수가 있는데 오른손은 위로 펼쳐 들고 있고 왼손은 지옥을 향해 횃불을 거꾸로 들고 있다. 악마의 아래에는 벌거벗은 두 남녀가 목에 사슬을 감고 있는데 여자는 다산을 상징하는 포도 꼬리를 가지고 있고 남자는 신의 음성을 상징하는 불의 꼬리를 달고 있다. 이 카드의 악마는 절제를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데 유혹에 약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며 집착하고 편집증적이고 광적인 모습으로 타인을 구속하고 압박하는 모습이라 하겠다. 벌거벗은 남녀가 사슬로 묶여 구속하고 있는 것은 6번 연인 카드의 두 남녀처럼 성적인 유혹을 암시하지만 이 구속은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강박적인 심리나 불안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16 악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구속을 느끼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지 직접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에 가득 찬 욕망을 버리면 악마에게서 자유를 얻고 목을 죄고 있는 사슬에서도 풀려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타로점에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상황을 절망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이 현재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구속, 속박, 집착, 종속, 복종, 굴복, 실패, 몰락, 포기, 유혹, 중동, 성욕, 선택의 여지가 없음, 의처증, 의부증, 폭력. 16번 탑 카드. 이 카드는 탑이 무너지면서 혼돈에 빠진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 벼락을 맞아 불이 붙은 탑, 땅으로 떨어지는 두 사람은 황금 왕관을 쓴 왕과 신하이다. 이 카드의 탑은 바벨탑을 상징하는데 신은 이 바벨탑을 파괴시킴으로써 인간의 오만과 불경스러움을 벌하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너지는 탑을 재앙의 암시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 카드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신을 가두고 있던 탑이 무너져 자유를 얻게 되므로 긍정의 암시도 담겨져 있으며 어쨌거나 공들여 쌓은 결과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급격한 변화와 변동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탑이 욕망과 욕심 등 사람을 구속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암시한다면 탑의 붕괴는 오히려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무너짐, 붕괴, 위기, 파국, 파멸, 손해를 봄, 파산, 재앙, 처벌, 파괴, 혼란, 사건, 사고, 갑작스런 변화, 이별, 단절, 불행, 불명예. 17번 별 카드. 밤하늘의 희망을 상징하는 커다란 별 하나와 작은 별 7개가 주위에 둘러져 있고 벌거벗은 여인이 오른손에 물은 샘물에 부었고 있으며 왼손에 물은 땅 위에 부었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발은 샘물에 다른 왼쪽 발은 땅 위를 딛고 있다. 일반적으로 별은 희망과 행운을 암시하지만 이 카드에는 그것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다. 이 여인은 하늘의 별을 보지 않고 물을 흘려보내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희망과 행운의 별이 자신의 것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또는 현실에 치중하다가
이상과 미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 카드는 절제 카드와 비슷한 모습하고 있는데 절제 카드는 양손에 든 컵으로 물을 주고받는 모습인데 반해 별 카드는 한쪽 컵에 물은 샘물에 붓고 있고 다른 컵의 물은 땅 위에 붓고 있다. 따라서 절제 카드가 너와 나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절제와 조합이라 한다면 별 카드는 세상과 나의 결합과 조합을 의미한다. 또한 양쪽의 이득을 계산하는 양면적인 모습이 있으므로 이중성으로 인한 곤경도 나타나게 된다. 키워드 희망, 사랑, 멋진 상대, 멋진 사랑, 사랑의 시작, 행복, 행운, 믿음, 신뢰, 기대, 결과, 결실, 성과, 생산, 좋은 징조, 자신을 믿음, 긍정적인 생각, 신념, 창의적, 창조적, 성공. 18번 달 카드 사람의 옆모습을 한 달이 밤하늘에 떠 있는데 마치 잠을 자는 듯 눈을 감고 있다. 달빛 아래에서는 사물의 형체를 뚜렷하게 볼 수 없듯이 이 카드의 다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의미한다. 또 다른 의미로 다른 인간의 내면 세계, 여성성,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편 달빛 아래에는 개 한 마리와 늑대 한 마리가 달을 보며 짖고 있는데 그 아래쪽 물웅덩이에서는 개 한 마리가 기어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 늑대는 야성의 본능 즉 길들여지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개는 사람에게 길들여진 친밀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듯 개와 늑대는 충성스러움과 야성, 친절함과 흉폭함의 양면성을 상징한다 하겠다. 한편 물 위로 올라오고 있는 개는 약한 자신을 숨기기 위해 강한 척하는 이중성을 나타낸다. 저 멀리에 두 개의 탑이 보이는데 길은 험한데 흐릿한 달빛을 따라 목적지를 찾아가는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주변에 숨겨진 위험을 물리치고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직관과 무의식에 의지하여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 이 카드의 의미라 하겠다. 키워드 불안, 불안정, 이중적, 거짓 배신, 속이고 믿지 못하는 기만, 숨겨진 애매모호한 삼각관계, 두렵고 당황하는 근심, 걱정. 19번 태양 카드 하늘 가운데 밝고 화려한 태양이 떠 있다. 이 태양은 밝고 희망차고 따뜻함을 상징하는데 희망과 행복과 사랑, 그리고 금전적인 부와 명예를 상징한다. 밝고 환하게 비치는 태양처럼 명쾌한 해답과 투명한 결과를 상징하기도 하다. 백마를 타고 있는 어린아이의 머리에는 붉은 깃털이 달린 화관을 쓰고 있고 왼손에는 붉은 깃발을 들고 있다. 아이의 표정은 매우 밝아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다. 어린아이와 흰말은 순수함과 생명력의 상징을 상징하고 아이의 뒤로는 피어있는 여러 송이의 해바라기는 기쁨과 환희를 상징한다. 이처럼 태양 카드는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주변 카드를 살펴서 이면적인 모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면 벌거벗은 어린 아이는 언제든 땅에 떨어질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까닭이다. 키워드 사랑, 성공, 만족하는, 축복받은, 활기에 찬, 건강한, 열성적인, 충만한, 개발하는,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는 행복, 결실. 20번 심판 카드. 하늘의 천사가 심판의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그 소리에 죽음의 관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나팔을 부는 천사는 죽음과 부활의 천사 가브리엘인데 이 카드에서는 한 번 죽었던 사람들이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인데 이것은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다. 그래서 심판 카드는 부활 카드라고도 부른다. 특히 죽은 자들이 누워있던 관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심판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20. 심판을 받는 자는 어떤 판단을 받거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만족스러운 심판을 받겠지만 악행을 일삼은 사람이라면 심판의 결과가 좋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내적인 자각과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라는 암시라 하겠다. 키워드: 부활, 발전, 성취, 보상, 승진, 합격, 당선, 재판, 승소, 결단, 변화, 과거로부터 벗어남, 새로운 시작, 재회. 21번 세계 카드. 이 카드는 여행의 끝, 임무의 완성 그리고 순환을 암시하는데 타원형으로 된 월계수 입안에 보라색 천을 휘감은 여인이 양손에 지팡이를 들고 춤을 추고 있다. 이 여인은 여행이 마무리됨을 기뻐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있다. 타원형으로 장식된 월계수 잎 역시 모든 과정을 끝낸 것을 축하하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카드의 내 모서리에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서 보았던 인간, 황소, 사자, 독수리로 또 다시 등장하는데 이들은 그동안의 여정에서 만난 다양한 일들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이 카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나그네가 길을 나선 뒤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긴 인생의 여정을 지나 이제는 완벽하게 조화된 삶, 완벽한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하지만 현재 하나의 성공과 하나의 성취를 이루었을 뿐이고 세상은 쉬지 않고 늘 변화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의 시작을 뜻한다. 이번 삶의 경험으로 한층 성숙해지고 또 이번 삶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에 공번 바보 나그네 카드를 21번 세계 카드 다음에 배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키워드: 완성, 완벽, 성공, 결과, 만족, 결혼, 행복, 번영, 달성. 21. 마이너 카드. 마이너 카드에서는 세상 만물을 만드는 데 사용한 4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땅, 펜타클, 물질, 불, 완드, 지팡이, 실천, 행동, 물, 겁, 계획, 목표, 바람, 검, 소드, 결단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에 각 인물의 계급을 보면 페이지, 시종, 나이트, 기사, 퀸, 여왕, 킹, 왕 이렇게 4계급으로 된 궁정 카드가 있으며 1에서 10까지의 숫자 카드가 있다. 궁정 코트 카드의 의미로는 주로 상담자의 상대방을 나타내기도 하며 일의 결과를 의미하기도 한다. 가장 먼저 페이지 시종, 소년은 젊은 사람 혹은 어린아이를 의미할 때 사용될 수 있으며 순수한 성인 혹은 성숙하지 못한 성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페이지는 그들이 들고 있는 슈트가 의미하는 것의 시작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펜타클의 궁정 카드와 숫자 카드의 해석. 펜타클은 현실적인 카드로 물질적인 사람, 물질의 결과, 다재다능을 의미한다. 1. 펜타클의 페이지 시종 이미지를 보면 빨간색 큰 모자를 쓰고 있고 표정은 밝으며 대지는 풀이 돋아나 있다. 그리고 시종은 펜타클을 소중하게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다. 펜타클의 페이지는 현실적인 사람으로 위험한 일에 투자하지 않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신중하며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하며 그에 대한 보상보다는 일 자체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22. 2. 펜타클의 기사. 이미지를 보면 안정적으로 편하게 서 있는 검은색 말을 타고 있으며 밭은 농사를 짓기 좋게 잘 갈려져 있다. 기사는 펜타클을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다. 펜타클은 땅을 의미하지만 이 땅은 어찌 보면 결과, 물질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사는 책임감이 강하고 신중하며 무언가를 시작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자신이 나서야 할 때까지 쉽게 나서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답답하기도 하지만 대신에 자기가 맡은 일에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 3. 펜타클 여왕. 땅의 속성을 여성적으로 훌륭히 수용하고 발휘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자연에 더욱 가까이 있으며 펜타클을 양손에 잡고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발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진지한 태도에 의해 자연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펜타클 여왕과 왕이 나타내는 물질적 측면에서의 수익성,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물질적 만족감, 혜택 등을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카드라 볼 수 있다. 돈을 버는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키워드: 자연에 대한 사랑, 물질적인 세계와 연관, 물리적 안전, 부유함, 성공한, 여유, 금전운. 4. 펜타클의 왕. 그는 부와 명예를 누리며 성공적이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 그는 무릎에 소중하듯 동전을 올려놓고 있다. 펜타클 4번의 왕관을 쓴 인물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동전을 전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후원자나 연구비 혹은 임금 인상 승진 등을 기대하고 있을 때 이 카드가 나온다면 매우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3. 이 카드의 인물 성향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너그러운 사람을 나타내며 황소자리의 특징을 남성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인물이며 성실하게 재물을 획득하는 능력과 사업적 수완을 갖고 있다. 키워드: 용기, 무용, 돈을 벌 수 있는 총명함, 성공한 사업가, 충동적 행동을 하지 않음, 안락함, 안전함, 자부심, 물질적 도움에 좋은 카드. AC 2 펜타클 카드. 재능의 시작. 신이 나에게 재능을 주었다 하여 창조를 의미한다. 그림 이미지에서도 느껴지듯이 구름에서 나온 손이 펜타클을 아주 소중하게 완전히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번 펜타클 카드 두 가지의 재능을 힘들지만 잘 해나가는 균형을 의미하는 카드이다. 이미지를 보면 한 사나이가 펜타클을 양손에 잡고서 저글링을 하는 모습이며 띠 모양은 메비우스 띠 모양을 하고 있다. 얼굴의 표정은 피곤해 보인다.
애정에서는 삼각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3번 펜타클 카드 합심에서 어떠한 일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다. 그림의 이미지를 보면 3명의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재능을 합심해서 성당을 만들어가는 중인 그림이다. 펜타클의 색이 유일하게 회색을 띠고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뜻한다. 4번 펜타클 카드 중 욕심이 드러나는 카드를 의미한다. 그림의 이미지를 보면 사나이가 펜타클을 양발로 밟고 있으며 하나는 머리 위에 마지막 하나는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다.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카드이다. 5번 펜타클 카드 자존심만 버린다면 기회는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의 카드이다. 이미지는 성당의 창문에 펜타클 5개가 다 걸려 있으며 두 사나이가 얼굴만 살짝 돌린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나이는 고개를 숙이고 보지 못한다. 24. 6번 펜타클 카드 모든 것을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는 의미의 카드이다. 그림의 이미지를 보면 한 사나이가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있다. 그런데 잘 보면 한 사람에게만 많이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주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서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서 보게 되는 카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번 펜타클 카드 7번 카드는 노력에 비해 결과가 적은 결과에 불만족을 느끼는 신의 수를 의미하는 카드이다. 그림의 이미지를 보면 한 사나이가 펜타클이 매달려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고 수확은 딱 1개의 펜타클만 한 상태이다.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1개만 얻는 것을 말한다. 8번 펜타클 카드 8번 카드는 열심히 노력하는 카드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펜타클 6개가 나무에 매달려 있으며 사나이가 펜타클 1개를 만들고 있고 바닥에도 하나의 펜타클이 있다. 분명히 한 땀 한 땀 노력을 해야 하는 카드이다. 9번 펜타클 카드 이 카드는 풍요로움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외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의미의 카드이다. 그림의 이미지를 보면 한 여자의 왼손의 새가 주변에는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며 거기에 펜타클 9개가 달려 있다. 타로 카드에서 포도는 풍부함, 풍족함을 의미한다. 새가 손에 앉았다는 것은 본인이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 대해 연락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10번 펜타클 카드 펜타클의 마지막 카드로 완성, 결과론적 카드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카드이다. 그림의 이미지는 100발의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나이의 옆에는 강아지만이 옆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 앞쪽으로는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인다. 하지만 사나이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25 펜타클 카드는 현실적인 카드로 우리에게 이득이 생기게 하는 결과를 얘기해주는 카드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만 쫓다 보면 결국에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교훈도 주는 카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물질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완드 지팡이 궁정 카드와 숫자 카드의 해석 완드는 해가 떠오르는 열정처럼 에너지, 힘, 행동 외향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완드 카드는 지팡이 모양이며 1인칭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화풀의 속성을 지녔기에 속도감은 빨리빨리 때로는 성급한 면도 있다. 1. 완드의 시종 이미지를 보면 파란색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고 도롱뇽 무늬의 옷을 입고 있으며 대지는 사막으로 말라있다. 그리고 지팡이는 자신의 키보다 커서 고개를 들고 바라보고 있다. 완드의 페이지는 모험심이 강하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소년을 의미한다. 지금 하는 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함으로 때로는 믿지 못하는 일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2. 완드의 기사 이미지를 보면 횃불을 연상시키는 투구를 쓰고 있으며 도룡뇽 무늬의 옷을 입고 힘차게 앞발을 들어 올린 갈색 말을 타고 있다. 거기에 횃불처럼 지팡이를 쥐고 있다. 완드의 기사는 자신감이 넘치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행가와 모험가를 의미한다. 그는 열정으로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주위의 말을 듣지를 않는 사람이며 항상 자신이 선두에 서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26.3. 완즈의 여왕 이미지는 남성적인 활동 에너지를 잘 수용하고 발휘하는 사람이며 가정과 사회생활을 모두 조화롭게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카드 해석 시 친절하고 활기차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로서 거기에 여성적 섬세함을 두루 갖춘 사업가 혹은 남성일 경우 이런 성향을 가진 남성 사업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책임감 강하고 남성을 잘 리드하는 인물일 것이다. 키워드 자신감에 차 있는 열정적,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에 대한 사랑, 용모가 시골 여자, 정다운, 애정이 깊고 존경할 만함. 4. 완주의 왕 지팡이의 왕은 지배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거만해 보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지팡이의 왕은 활력과 자신감이 넘치며 아이디어도 넘치는 인물로서 우리 사회에서의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남성의 표본일 것이다. 업무에서는 성공적인 최고 책임자상을 나타낼 수 있다. 키워드 용모가 거무스름한 남자, 시골 남자, 결혼한, 정직하고 양심적, 확신, 오만, 보수적이고 권위적, 독재적 횡포, 지나친 자신감. ACE 완드 구름 신의 계시에서 뻗어나온 손이 엄지손가락은 높이 위로 향해 있고 지팡이를 쥐고 있다. 손의 모양으로 봤을 때 신이 말하기를 너를 믿고자 하니 신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듯이 나갈 때는 용기 있게 열정적으로 나아가라는 것과 같아서 어찌 보면 딱 열정이 생긴 시점을 의미한다. 완드 카드는 실천적이고 행동적이며 인생의 시작, 열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번 완드 카드 남자가 성 안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다. 이미 하나의 지팡이는 성벽에 고정이 되어 있다. 밖을 보면서 새로운 지팡이 하나와 지구본을 들고 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더 커지고 나아갈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완드 카드의 의미는 목표와 계획이다. 즉 에이스에서 열정이 생겼으니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7. 3번 완드 카드. 한 남자가 넓은 바다와 지나가는 배를 바라보고 있다. 세 개의 지팡이는 땅에 꽂혀 있으며 한 개의 지팡이를 잡고 서 있다. 바닥은 약간 울퉁불퉁하다. 숫자 3은 어설프지만 최초의 완성을 뜻한다. 솥에 다리를 걸 때도 세 개라야 완성되듯이 힘들기는 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는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4번 완즈 카드. 4개의 지팡이가 평평한 땅에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화환이 매달려 있다. 두 사람이 머리에 화환을 쓰고 꽃다발을 들고 평화롭다. 4번 완드 카드는 완성을 의미하며 생활이 윤택해지고 열정이 완성되며 사람들과도 불화가 없이 잘 되는 단계를 말한다. 완드 카드에서 4번 카드는 가장 좋은 카드라고 할 수 있다. 5번 완드 카드. 5명의 젊은 친구들이 서 있는 들판은 울퉁불퉁 굴곡이 있으며 친구들은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싸울 듯이 마구 휘두르고 있다. 우리네 인생에는 완성이란 없는 것 같다. 분명 4번 완드에서 평화롭고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뭔가 또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 말이다. 5번 완드 카드는 서로의 의견이 틀어져서 자기 말이 맞는다고 다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수 있다. 6번 완즈 카드. 월계관을 쓴 기사가 말을 타고 월계관을 두른 지팡이를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주변의 사람들이 지팡이를 들고 같이 옆을 지키고 있다. 5번 완드에서 어려움을 이겨내서 열정이 완성이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을 받게 될 수 있다. 6번 완드 카드도 괜찮은 카드이다. 7번 완드 카드. 한 젊은이가 언덕 위에서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다. 이미 땅에는 6개의 지팡이가 꽂아져 있다. 힘들어 보이는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카드를 통해 느끼는 건 사람은 인정받을 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열정이 과하면 그로 인해 탈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완드 카드를 통해 배울 수 있다. 28. 8번 완드 카드. 지팡이 8개가 사선으로 쭉쭉 뻗어 나와 있는 모습이다. 8번 완드 카드는 속도가 빠르게 흐르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한다. 7번에서 9번으로 흘러가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때로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속에는 항상 마가 끼어들듯이 속도의 완급을 필요로 한다. 9번 완즈 카드. 밖을 향해 지팡이 8개를 방패처럼 꽂아져 있으며 한 젊은이는 지팡이 1개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있다. 이 젊은이의 머리에는 붕대로 감겨져 있으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9번 완드 카드는 괄호 힘듦을 의미한다. 열정이 과하면 괄호로 쓰러질 수도 있다. 10번 완드 카드. 한 남자가 지팡이 10개를 힘겹게 들고 앞을 향해 끌고 가고 있다. 지팡이로 가려져 앞이 보이지도 않지만 지팡이를 놓지도 않고 다 끌어안고 간다. 10번 완드 카드는 아주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 끌고 간다이다. 이 카드의 별명은 과로사 카드이다. 너무 능력 밖의 일에 집착하면 때로는 실수하기도 한다. 완드 카드는 실천적이고
행동적이라 외향적인 사람의 인생사를 들여다볼 수가 있다. 열정이 생겨서 계획을 하고 계획을 했으니 목표를 이루고자 이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행동을 하니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성공으로 완성을 하니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니 너무 좋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면 좋을 텐데 우리네 욕심이란 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니 그때부터는 외롭게 혼자만의 싸움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간다. 결국 그 끝에 남는 건 내 어깨 위에 얹어 있는 열정의 무게가 아닐까 한다. 인정받을 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며 웃어줄 때 떠날 줄도 알아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29컵의 궁정카드와 숫자 카드의 해석 컵 카드는 준비 계획에 해당된다. 1. 컵의 시종. 이미지를 보면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 있으며 백합 무늬의 옷을 입고 잔잔한 바다가 있다. 그리고 컵에는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다. 컵의 페이지는 순수하고 감정이 예민하고 친절하며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이다. 그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끔 꿈을 너무 쫓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세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다. 2. 컵의 기사 이미지를 보면 깃털 장식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으며 주변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고 온화한 백마가 앞다리 하나를 들고 있다. 기사는 컵을 똑바로 들고 있다. 컵의 기사는 온화하며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의미한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따르게 할 줄 알며 모든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때로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남들이 답답해할 수도 있다. 3. 컵의 여왕 이미지는 깊은 애정과 헌신, 예술적 창조와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로서 물의 요소인 여성적, 감성적 속성을 나타낸다. 최고의 여성상을 나타내며 꿈과 재능을 실현하며 아름다운 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균형과 절도, 조화 등을 말할 수 있으며 그녀의 옷과 발이 땅에 연결된 모습에서 꿈과 재능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 준다. 꿈과 재능을 통해 사회에서 실현시키는 애정과 헌신의 여인이다. 키워드: 강렬함, 사랑, 느끼고 행동, 창조, 로맨틱한 사랑, 가족의 치유나 보호, 헌신적인 여인, 지혜, 미덕, 좋은 어머니. 34. 컵의 왕, 물의 여성적이면서 감성적인 부문인 물의 속성과 온전히 결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듯 왕의 발은 물에 담궈져 있지 않는다. 컵의 왕은 예술, 창조적 업무나 봉사, 종교 등에서 성공을 거둔 책임관리자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이러한 속성들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컵의 왕은 냉정한 모습보다는 우유부단한 일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의 표현 방식은 한편으로는 절제되고 경직된 측면이 있다. 키워드: 감정을 숨기고 성공함, 감정의 파도, 확신, 균형 감각, 법률가, 신뢰, 예술적 직업, 창조적 지성. 컵 에이스 카드. 컵은 주로 밝고 행복한 감정에 관련된 그림들이 많이 있다. 이미지 해석은 구름 속에서 손 하나가
컵을 받쳐 들고 있다. 컵에는 5줄기로 나뉘어 물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컵 위로는 하얀 새가 날고 있고 호수 위로는 연꽃들이 피어 있다. 각각의 에이스 카드들은 기본적으로 숫자 1, 즉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다. 컵의 에이스 카드는 시작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순수한 감정을 상징하며 때로는 이것을 임신의 뜻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이 사랑과 관련된 기쁨, 평화 등으로 이루어진 시작임을 의미한다. 즉 행복을 가져다 주는 카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컵 카드 감정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남녀가 서로에게 맹세를 하고 있고 그들의 컵 위로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솟아 나오고 커다란 날개 사이에 사자의 머리가 있다. 젊은 남녀가 서로에게 호기심이 생겨서 다가가는 카드라고 볼 수 있다. 3번 컵 카드는 감정이 꽃을 피워서 그냥 좋은 감정이 즐거운 단계이다. 처녀들이 정원에서 서로에게 맹세를 하듯 컵을 위로 올리고 있으며 손에는 과실을 들고 있다. 호기심이 넘어서 친해진 단계이다. 31년해를 예로 들자면 무엇을 해도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카드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동성 간에 모임이니 이성 간에는 시기 질투, 구설이 나타나기도 한다. 4번 컵 한 젊은 남자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잔디 위에 있는 3개의 컵을 응시하고 있으며 구름이 가져온 컵을 외면하고 있다. 사람의 감정이란 안전해지면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쉽게 얘기해서 일면 권태기를 예를 들 수 있으며 구름손이 내민 컵은 새롭게 감정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5번 컵 카드의 의미는 자신의 감정에 빠져있는 블랙홀 상태를 의미한다. 한 젊은 남자가 긴 망토를 입고 3개의 넘어진 컵을 바로 보고 있으며 뒤로는 2개의 컵이 세워져 있다. 자신의 감정과 고집에 빠져서 안 좋은 감정으로만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있다. 6번 컵 카드는 좋았던 과거의 감정을 생각함을 의미한다. 한 아이가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에게 꽃이 든 컵을 주려고 한다. 컵에는 꽃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카드는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좋았었던 감정을 생각하며 그 기억과 과거를 생각하는 카드이다. 7번 컵 카드는 자신의 감정이 망상과 온갖 상상을 다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검정 옷을 입은 남자가 구름 위에 있는 컵들을 보고 있으며 컵에는 온갖 것들이 들어가 있다. 자기 감정에 빠져서 뜬 구름을 잡고 온갖 망상과 상상을 다하고 있는 카드를 의미한다. 8번 컵 카드는 현실로 돌아감이다. 한 남자가 컵을 뒤로 하고 돌아서서 길을 떠나가는 모습이다. 하늘에는 보름달과 금음달이 떠 있다. 숨겨진 이면에는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지만 그 시간을 그리기 위해 떠나가는 카드이다. 한마디로 현실로 이제 돌아갑니다. 9번 컵 카드는 편안해진 단계의 카드를 의미한다. 웃는 얼굴의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으며 그 뒤로는 아치형 선반의 컵들이 놓여 있다. 8번 카드에서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 이제는 편안함을 느끼는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지만 어느 순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평온함이 온다고 한다. 딱 그 단계의 카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모습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오만함을 느끼고 욕심과 고집을 나타낸다. 좀 더 겸손함을 요하는 카드이다. 10번 컵 카드 중에서 가장 좋은 행복, 완성 카드를 의미한다. 남녀가 서로 허리에 손을 얹고 한쪽 손은 활짝 펴고 그 옆으로 두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있으며 컵 카드 무지개가 피었습니다. 무지개 위에 컵은 비, 바람, 눈 등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나니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카드이다. 소드검의 궁정카드와 숫자 카드의 해석 SWORDS 소드란 칼의 날카로움은 명료함을 뜻한다. 이성적인 면으로 보면 이성적인 사람, 냉정하고 명료한 이성을 뜻한다.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문제, 걱정, 고민 등이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1. 소드의 시종. 이미지를 보면 표정은 진지하며 떠오르는 구름들이 있고 바람이 부는지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있다. 그리고 검을 움켜쥐고 있다. 소드의 페이지는 냉정하며 머리가 좋은 현실주의자인 사람을 의미한다. 소드인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계산적이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지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초연한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 소드의 기사. 이미지를 보면 백마가 힘차게 앞을 향해서 달리고 있으며 바람에 나무와 구름이 휘날리고 있다. 33 기사는 검을 번쩍 높이 치켜들고 전진하고 있다. 소드의 기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결단력 있게 앞을 향해 달려가는 총명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어떠한 장애물도 다 넘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고 그 길이 험하다고 해도 과감하게 돌진해 나가는 사람이다.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기도 한다. 3. 소드의 여왕. 소드 여왕은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다. 인재심이 강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라면 기꺼이 감수하는 인물로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생활력이 매우 강한 여성의 대표적 카드로 보면 될 듯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판적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틀이 확실하고 독립심이 매우 강하므로 독신이나 이혼이 많은 것도 나타낸다. 키워드. 과부 카드. 자기중심적. 커리어 우먼. 이성적. 여왕. 냉정. 갈등. 다툼. 외부적인 명예.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의지가 강하고 생각이 확고부동함. 4. 소드의 왕. 소드 여왕의 칼은 똑바로 세워져 있지만 왕의 칼은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다. 특히 왕의 카드에는 선택을 상징하는 새가 두 마리 있다. 본인이 내린 결정에 대해 계속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드의 왕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다. 뒤에 구름과 나무를 보면 바람이 불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안정적인 사람이면서 매우 단호하고 냉정한 사람이다. 키워드. 결정을 내리거나 명령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 현명한 결정, 탁월한 능력,
안정적이지만 가부장적인 사람, 고정함과 계획을 가진 사람 34. ACE-검 시작을 의미한다. 생각의 시작, 문제의 시작, 판단의 시작. 흰 구름 속에서 나온 손이 칼을 잡고 있다. 그런데 손등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칼 끝에는 왕관이 걸려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올바르게 읽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소드 2번 카드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 2개를 들고 있다. 그 문제, 고민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지를 보면 눈을 가리고 양손에는 칼을 들고 있으며 초승달이 떠 있다.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 하고 있다. 문제에 직면할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눈 안대를 벗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3번 소드 카드 숫자 3번은 어설프지만 완성을 의미하므로 소드 3번 카드는 아픔, 문제가 완성이 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을 의미한다. 이미지를 보면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의미의 카드로 보면 되는데 3개의 칼이 심장을 상징하는 하트를 관통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4번 소드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고 해결할 생각도 없이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내려놓고 휴식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미지를 보면 한 기사가 죽은 듯이 누워있고 3개의 칼은 벽에 걸려 있으며 하나의 칼은 침대 밑에 누워져 있다. 5번 소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더니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승리자이면서도 패배자인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들이 내 고집과 욕심으로 내 곁을 떠나는 상태이다. 이미지를 보면 한 사나이가 2명의 사람을 제압한 후 3개의 카드를 잡고 웃고 있다. 2개의 칼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며 2명의 사람은 떠나가는 것이 보인다. 6번 소드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가 천천히 해결해지는 과정 중인 카드를 의미한다. 이미지를 보면 한 사람은 포대기로 온 몸을 감싸고 있으며 그 앞으로는 6개의 칼이 배에 꽂혀 있다. 35 그 뒤로는 뱃사공이 배를 저어서 앞에 사나이를 데려다 주고 있으며 배 왼쪽의 물살은 잠잠하고 배 오른쪽의 물살은 출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디로 향해 가는지 본인도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7번 소드 도도 카드를 의미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가 아니며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려는 카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순간순간 해결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다칠 수 있다. 이미지를 보면 5개의 칼을 내가 들고 가고 있는데 잡고 있는 곳이 칼의 끝날 부분으로 손에 상처가 입을 수 있다. 그리고 2개의 카드는 아직도 흙에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8번 소드 생각의 감옥 카드를 의미한다. 내가 문제 거리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눈을 감고 나 혼자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고민 속에 스스로 묶여 있는 상태이다. 이미지를 보면 8개의 칼이 여자의 둘레에 꽂혀 있으며 여자의 눈은 눈 가리개를 하고 온몸에는 흰 천으로 묶고 있지만 느슨하게 묶여 있어서 풀려고만 하면 충분히 스스로 풀 수 있는 상태이다. 9번 소드 스트레스, 문제 거리에 사로잡혀 있는 카드이다.
78장 카드 중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큰 카드이며 현실로 일어나지 않은 악몽 꿈을 의미한다. 이미지를 보면 침대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잡고 있으며 침대 옆에는 9개의 칼이 벽에 걸려있는 모습이다. 10번 소드 포기와 종말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자포자기의 상태, 나도 모르겠다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미지로 보면 한 사나이가 죽어있고 그 사나이의 몸에는 10개의 칼이 어깨부터 허벅지까지 쭉 꽂혀져 있는 모습이다. 종 상담 순서 개인차가 있으나 유니버셜 타로를 볼 때 5장을 뽑도록 하며 맨 처음 뽑은 순서대로 1회 준비 시작 진행 결과를 나타내며 마지막 한 장 뽑은 것은 결과의 기룡을 의미하는 카드이며 결과가 좋을 경우라도 상하로 나눌 수 있다. 즉 첫째로 가장 좋은 경우와 둘째로 좋은 경우이다. 또한 반대로 결과가 나쁜 경우도 상하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 아주 나쁜 경우와 둘째로 나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만일 네 번째 뽑은 카드인 결과가 좋은데 기룡 카드가 좋게 나왔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흉카드가 나왔다면 좋은 결과라도 아주 좋은 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계절이나 월별로 인한 성패를 보는 법 1. 상담자에게 다시 3장의 카드를 뽑게 한다. 그러므로 총 8장의 카드를 뽑고 월별 카드 3장은 따로 배열한다. 2. 이 카드는 계절이나 월별로 인한 기흉과 성패를 판단한다. 3. 보통 한 장에 2개월 정도로 계산하지만 중하반기에 상담한 경우라면 그 해가 넘지 않도록 3장의 카드로 한 달씩 나눠보기도 하며 혹은 2달씩 나눠본다. 그림에 나타난 상징을 통해 월별에 따른 기흉과 성패를 판단한다. 46. 유니버셜 유큐 타로에 관한 자세한 설명 사이트는 다음 넷에서 가불타로 검색 kaum.net/kabl 하늘 도마 뱀 유큐 무료 어플 설치 유큐 폰 무료 어플 유큐 동영상 강의는 유튜브에서 8강 유큐 검색